안녕하세요. 저는 61기 선혜민 변리사입니다. 현재는 내가 변리사에서 디자인보호법 신규 전임 강사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1기 변리사 시험 공부하고 있는 선혜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그냥 이뻐서 골랐다기보다는 제일 튼튼해서 골랐어요. 책들이 다 너무 무겁잖아요. 여기 안에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아이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방은 제가 지금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옆에 있는 이 키링은 변리사 연수원 동기가 제 생일 축하 선물로 줬던 키링인데 매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공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갑자기 전공 쪽 진로 분야에 대해서 블랙 조크를 하셨어요. 그때 학생분들이 다 빵 터져서 하하하 웃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정색하시면서 모르서 이거 니네 미래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진로가 아니구나 싶어서 바로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휴학하면서 제 진로 조건으로 3개를 세웠거든요. 제 이름을 걸고 일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돈을 잘 벌고 그리고 꾸준히 새로운 걸 공부하는 직업이어야 됐어요. 변리사 같은 경우는 선혜민 변리사로 일할 수 있고 돈을 잘 벌고 새로운 기술 발명을 다루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변리사가 되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산업재산권법에 관련된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건 출원에 관한 업무입니다. 출원에 관한 업무에는 외국에서 특허를 들여오는 인커밍, 그리고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받아서 외국에 출원 등록하는 아웃고잉 업무로 구분되고요. 주로 수습 변리사들은 명세서 작성 및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한 대응을 많이 다룹니다. 연차가 쌓이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변리사가 되면 소속해 있는 특허 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가 되어서 자신의 경력을 공고히 하거나 혹은 기업에 소속된 인하우스 변리사, 특허청과 같이 일하는 변리사가 되는 등으로 여러 가지 직무 분야를 넓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 여기 있는 게 제 공부할 때 필수템인데요. 이거는 태블릿이고 태블릿 거치대, 헤드셋, 기와펜입니다. 요즘은 공부할 때 종이보다는 태블릿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태블릿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책 하나하나 다 들고 다니는 것보다 자료로 들고 다니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항상 이 태블릿이랑 거북목 방지용으로 태블릿 거치대도 같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셋은요, 저는 공부할 때 너무 조용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ASMR 같은 걸 틀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모닥불 소리, 백색 소음 이런 거 많이 트는데 비 오는 날에는 특별히 빗소리 ASMR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기와펜은 최근에 뜨기 시작한 수험템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펜이거든요. 책에다가 한번 필기를 하면은 1시간 안에 필기한 내용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객관식 같은 걸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한번 쓰고 지우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효율적이고요.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항상 여분으로 펜촉도 여러 개씩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변리사로 일하면서 새롭게 생긴 필수템은 명함첩이랑 버티컬 마우스입니다. 변리사가 되어서 명함을 주고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명함들이 다 제가 변리사가 되고 나서 받은 명함들이거든요. 사실 여기 안에도 다 안 들어가서 다른 명함첩도 하나 더 장만을 했어요. 변리사들끼리 주고받는 명함도 굉장히 많지만 발명자 미팅에서 발명자분들과 주고받는 명함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명함들을 잘 정리해놔야지 나중에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발명자분들한테 쉽게 연락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좀 많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변리사로서 일할 때 필요한 영양제나 아이템 혹은 강사로서 일할 때 필요한 아이템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컴퓨터로 작업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손목에 무리가 와서 요즘 더 손목 모델을 많이 착용하는 것 같고요. 눈도 좀 따갑기도 해서 인공 눈물이랑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이 많이 불규칙해져서 피로 회복을 위한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고요. 강사 일 하면서 말하는 걸 더 연습하게 되고 강의 촬영도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더 빨리 쉬거나 좀 피로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물을 더 많이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큰 텀블러도 챙겨 다니고 있고요. 신목소리를 방지하는 영양제나 가글 같은 것도 계속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사가 되어서 변리사 업무랑 병행해서 좋은 점은요. 먼저 아무래도 법 과목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과 지식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법 과목 특유의 휘발성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변리사가 되신 분들도 어느 정도 법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수험업계에 계속 있으면서 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갈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져온 수험 팁이나 시행착오에 대한 깨달음 같은 게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수험생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인 보람도 굉장히 큽니다. 저는 효율템으로 스터디 플래너랑 그리고 열품타라는 어플, 스마트워치의 뽀모도로 어플을 잘 쓰고 있습니다. 먼저 열품타부터 설명드리면요. 이거 잘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수험생들끼리 서로의 공부 시간 기록하는 어플이거든요. 저도 이거 쉬는 시간엔 끄고 공부할 때만 켜놓으면서 제 순공 시간을 이걸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카테고리의 변리사 수험생들이랑 제 공부 시간을 비교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어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스터디 플래너인데요.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정말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쓰는 편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계획 한 줄 한 줄마다 한 줄 예상 시간이랑 목표 시간을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한 줄 끝에 실제로 걸린 시간도 같이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두면은 다음 날이나 뭐 아니면 다음 주 계획을 짤 때 어떤 분량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공부하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평소보다 집중이 떨어진 날은 같은 공부량을 해도 더 긴 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런 날 쉽게 알아챌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워치에서 뽀모도로 어플이 있어요. 1분 알람, 2분 알람, 3분 알람부터 50분 알람까지 되게 꼼꼼하게 해놓고 이 스터디 플래너랑 같이 활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분 알람을 설정을 해놓고 공부를 해놓으면은 2분마다 손목에서 진동이 울려요. 그러면은 2분 동안 어느 정도 페이지를 읽었는지 스스로 한 번씩 체크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리에 있는 달력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이어리 앞에는 우선 이거는 저희 엄마가 저 수험 공부할 때 써주셨던 포스트잇 편지인데요. 그때 엄마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여기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놨습니다. 할 일을 달력에다 정리해놨는데요. 아무래도 변리사로 일할 때 신건이라든지 OA 업무라든지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많아서 그 마감 기한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건에 대한 업무는 검은색으로 하고 OA에 대한 업무는 파란색으로 기록하는 등으로 마감일을 구분해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달에 있었던 발명자 미팅이나 OA 마감 일정, 의견서 마감 일정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험생 금기사항 중 하나가 자기연민 금지거든요. 공부하다 보면은 안 꺾이면 좋겠지만 꺾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씩 꺾였을 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혼자서 뭐 공부한다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자기연민이 이어져서 슬럼프가 되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연민 올 때 스스로 자기연민이라는 걸 빠르게 캐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꺾인 상태에서도 뭐 이번 주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시간이라도 더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디자인 보호법은 공부 시간 대비 효율이 높은 과목이었습니다. 많은 시각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더 잘 남았고요. 내용 자체도 더 흥미롭고 실생활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한번 공부해서 이해한 것들이 시험 때까지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았고요. 때문에 효자처럼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고득점까지 가질 수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제 디자인 보호법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선 저는 제 강의와 교재에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모든 팁과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수험생활 동안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 효율적으로 파악하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감각이 생겼고요. 이런 감각을 토대로 강의를 구성하면서 여러분 역시 수험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복습하실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전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간 대비 고효율 강의인 선혜민의 디자인 보호법을 들으시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시 생활은 사람의 본능과 반대되는 생활이라고들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실 고통과 외로움 등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끝은 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화이팅!